남편의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고 호기심에 집어들었다가 모든 게 무너졌다. 화면에 뜬 메시지, 오늘 밤도 너 없이 못 살겠어. 사랑해, 지은아. 지은은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나 같은 남자를 잡았지? 운이 좋았네. 남편이 지은에게 보낸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출근 준비를 계속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은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혼하면 내가 잃을 게 더 많았으니까. 그날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 민주는 성공한 IT 회사 매니저였다. 나, 수지는 평범한 마케터. 우리는 대학 때 만나 5년을 사귀다 결혼했다. 지은은 내 유일한 친구, 같은 회사 동료였다. 그녀는 항상 밝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내가 민준을 소개한 게 실수였다. 그들은 언제부터였을까? 메시지를 더 뒤져보니 최소 1년. 호텔 영수증, 선물 목록. 모든 게 증거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분노가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하면 폭발할 것 같았으니까? 대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민준이 들어오자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 피곤했어.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 미소 뒤에 숨긴 배신을 나는 알았다. 밤이 깊어지자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혼.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혼녀는 여전히 낙인이 찍힌다. 특히 아이가 없으면 왜 그랬을까? 라는 시선이 따라온다. 게다가 재정적으로 민준에게 의존적이었다. 내 월급은 그의 절반. 집은 그의 명의. 지은은. 그녀는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만약 스캔들이 터지면 그녀의 경력이 끝장날 테지만 나도 회사에서 불편해질 거다. 그래서 참았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살아. 그냥 살아.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야. 하지만 잊히지 않았다. 매일 민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지은과 웃으며 대화할 때마다 속에서 뭔가 썩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친구들은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2달 나는 그들의 관계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그들은 여전히 만났다. 주말에 출장시라며 사라지는 민준. 지은의 SNS에 올라오는 애매한 사진들. 나는 노트에 적었다. 날짜, 장소, 대화 내용. 왜 그랬을까? 처음엔 증거 수집이었다. 이혼 소송을 위해. 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분노가 변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계산된 증오로.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지? 에서 그들은 왜 벌받지 않지? 로 한국 사회는 이런 일에 관대하다. 남자들의 외도는 실수, 여자들의 침묵은 현명함.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현명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 행동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그 기다림이 나를 변화시켰다. 민준과 지은은 똑똑했다. 그들은 조심스러웠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나고 메시지는 삭제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민주는 야근지라고 했다. 지은은 친구 만나라고.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혼자 생각했다. 만약 내가 말하면?
그들은 부정할 거야. 증거가 없으면 내가 미친년이 돼.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아니, 해킹이라기보단 그의 비밀번호를 유추했다. 생일 조합. 그 안엔 더 많은 게 있었다. 지은과의 사진, 영상. 나는 복사했다. USB에 저장.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왜? 타이밍이 중요했다. 서두르면 내가 지는 게임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잠이 안 왔다. 식욕이 사라졌다. 거울 속 여자는 창백하고 눈빛이 차가웠다. 너는 괜찮아 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니었다. 매일 민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속으로 욕했다. 지은과 점심을 먹으며 웃으며 속으로 칼을 갈았다. 이 감정은 나를 갉아먹었다. 친구 하나 잃은 게 아니라 신뢰를 잃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깨달았다. 부유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항상 용서받는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냥 참아야 한다. 하지만 그 참음이 나를 도구로 만들었다. 이제 나는 준비 중이었다. 아직 모르지만 곧. 나는 여전히 일상을 유지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고 민준에게 좋은 하루라고 말했다. 회사에 가서 지은과 인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다. 민준의 출장 스케줄, 지은의 휴가 신청. 그들은 점점 대담해졌다. 한 번은 민준이 집에 늦게 들어와 회의가 길어졌어 라고 했는데 그의 옷에서 지은의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세탁기에 넣었다. 그 냄새가 나를 미치게 했지만 참았다. 왜? 복수는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다. 한국에서 법과 사회 규범을 무시하면 내가 피해자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변했다. 처음엔 울었다. 혼자 샤워하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 하지만 곧 그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대신 냉정한 분석이 들어섰다. 민준은 야심차라. 승진을 위해 상사를 아첨한다. 지은은 그녀는 관계를 이용해 정보를 얻는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이익이었다. 메시지에서 보았다. 내 덕에 프로젝트 정보 얻었어. 고마워, 민준이 지은에게. 그들은 서로를 이용했다. 나를 그냥 장애물로 봤다. 그 깨달음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임랭 콩큐도옥 AI 아니 한국어로 생각하자. 침묵은 아무도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다. 나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상담. 웃기지 마. 한국에서 정신과 가면 이력서에 5점이 된다. 친구. 없어. 지은이 유일했다. 가족. 부모님은 멀리 계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아라 라고 할 거다. 그래서 혼자였다. 그 고독이 나를 단련했다. 책을 읽었다. 심리학 서적, 복수에 관한 이야기. 하지만 드라마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현실은 지루하고 고통스럽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민준의 회사 비리. 그는 프로젝트 예산을 부풀려 킥백을 받았다. 증거. 그의 이메일에 있었다. 지은은 그녀는 상사와도 가까웠다.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익명으로 민준의 회사에 팁을 보냈다. 예산 비리 확인하세요.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게.
그들은 조사할 테지만 증거가 없어 넘어갈 거다. 목적은 불안하게 만드는 거였다. 민준이 집에 와서 짜증을 냈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 나는 위로했다. 괜찮을 거야. 속으로는 웃었다. 그 불안이 그를 지치게 할 거다. 지은에게도. 그녀의 SNS에 가짜 계정으로 댓글을 달았다. 너처럼 예쁜 애가 왜 그런 남자랑 애매하게. 그녀는 삭제했지만 불편해할 거다.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형되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나야. 하지만 곧 정당화했다. 그들은 나를 파괴했다. 나는 그냥 균형을 맞추는 거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었다. 꿈에서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다.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내가 지는 거니까? 이제 더 깊이 들어갈 때였다. 민준의 비리를 더 파헤쳤다. 그의 컴퓨터에 몰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초보자지만 온라인 튜토리얼로 배웠다. 그 안엔 더 많은 게 있었다. 세금 탈루 증거. 지은과의 관계도 조작했다. 회사에서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며 그녀의 약점을 캐냈다. 그녀는 가족 문제가 있었다. 아버지의 빚 후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아직 아니지만 메모했다. 내 일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다. 감정이 사라지니 일에 집중됐다. 상사가 칭찬했다. 수진 씨, 요즘 열심히네. 아이러니했다. 배신 덕에 성장했다. 하지만 가격이 있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다. 거리에서 웃는 커플을 보면 역겨웠다. 저들도 속일 거야. 내 생각이 어두워졌다. 친구를 사귀려 해도 의심부터 했다. 이 변화가 영원할까? 모르겠지만 지금은 필요했다. 복수는 시작됐다. 탐하게. 이제 나는 그들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개입. 민준의 비리를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다. 이번엔 증거 일부를 첨부. 익명으로. 그는 조사받았다. 집에 와서 누가 날 미워하나 봐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안아주며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내 실수야 라고. 그는 불안해졌다. 잠이 안 온다고 했다. 좋았다. 그 불안이 그를 약하게 만들었다. 지은에게는 다른 접근. 그녀의 아버지 빚을 알았다. 은행 기록을 해킹? 아니, 그녀의 이야기에서 유추. 나는 가짜 채권자로 연락했다. 빚 갚으세요. 그녀는 당황했다. 회사에서 창백한 얼굴로 왔다. 나는 위로했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털어놨다. 아빠 빚 때문에 나는 도와주겠다고 했다. 돈을 빌려줬다. 적은 액수지만 그녀를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고마워, 수진아. 그녀의 미소가 역겨웠다. 하지만 참았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겼다. 이게 오라. 한밤중에 일어나 물었다. 복수는 만족을 주지만 공허도 줬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웃을 때 진심이 아니었다. 민준과 잠자리를 할 때 혐오감이 들었다. 하지만 유지했다. 왜?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려면 안에서 해야 했다. 지은과의 대화에서 민준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이 요즘 피곤해 보이네. 그녀는 동요했다. 그래, 그 순간
그녀가 의심하는 걸 봤다. 그들은 똑똑했다. 민주는 조사를 피했다. 증거 없어 라고. 하지만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지은은 빚을 갚았지만 불안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들의 관계를 폭로할 타이밍. 하지만 직접 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의 상사에게 힌트를 줬다. 회사 파티에서 민준 씨 프로젝트 잘 됐나 봐요. 예산이 넉넉했나 상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민준은 나중에 화냈다. 왜 그런 소리 해? 나는 농담이야 라고. 내 변형이 깊어졌다. 이제 그들을 파괴하는 게 즐거웠다. 하지만 도두도 있었다. 만약 들키면 그럴 때마다 처음 메시지를 떠올렸다. 너 같은 여자, 그게 나를 밀어붙였다. 한국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강자가 이긴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더 대담해졌다. 지은에게 민준의 비리를 슬쩍 말했다. 민준 회사에서 문제 있대 그녀는 놀랐다. 정말 그 후 그들의 메시지가 줄었다. 불신이 싹 텄다. 좋았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심할 거다. 하지만 나도 피곤했다. 정신적으로. 상담을 고려했지만 포기.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후회. 조금.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획이 본격화됐다. 민준의 비리를 전체 증거로 제보. 감사팀이 움직였다. 그는 정직됐다. 집에 와서 울었다. 누가 날 이렇게 해, 나는 안아줬다. 찾아보자 속으로는 나야 라고. 지은은 그녀의 상사와의 관계를 폭로. 익명 게시판에. 그녀는 조사받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탓했다. 민준이 지은에게 메시지, 너가 말한 거지. 지은, 미쳤어. 나는 그걸 지켜봤다. 해킹한 계정으로. 그들의 관계가 깨졌다.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긴장됐다. 민준이 나를 의심할까? 내 내심 마우선. 이제 그만, 하지만 아니. 더 가야 했다. 민준의 세금 탈루를 세무서에 신고. 그는 벌금을 맞았다. 재정적으로 무너졌다. 집을 팔아야 할 지경. 지은은 퇴사 압박. 그녀가 나에게 왔다. 도와줘, 나는 미안지라고. 속으로는 승리. 하지만 가격. 나는 고립됐다. 사람을 믿지 못했다. 밤의 악몽. 그들은 반격했다. 민준이 조사. 익명 제보자 찾고 있어 긴장됐다. 조심해야 했다. 위험이 다가왔다. 민준이 내 컴퓨터를 뒤졌다. 너지, 그는 물었다. 나는 부정. 하지만 그는 의심. 지은도. 그녀가 회사에서 나를 피했다. 나는 더 그들의 과거를 파헤쳐 가족에게 알렸다. 민준의 부모에게 외도 증거. 그들은 충격. 민준이 폭발. 너 미친년, 싸움. 나는 다쳤다. 하지만 이겼다. 경찰 불렀다. 그는 체포. 지은은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병원 입원. 내 도두. 너무 갔어. 하지만 후퇴 불가. 그들은 이제 파괴됐다. 하지만 나도.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이혼 소송 중 파산. 지은은 직장 잃음, 고향으로.
나는 자유다. 하지만 빈 껍데기. 거울 속 여자는 낯설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면 패배?